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 중기 나라의 모든 사람이 사랑한 협객 백거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백거추는 조선 중엽대의 사람이다. 육척장신에다가 힘이 장사였는데 의기가 충천한 데다 문무까지 겸하여 가히 협객이라 할 수 있었다. 노비를 추쇄하러 남쪽으로 갔는데 마소의 등에 대여섯 짐을 가득 싣고 올라오던 중에 어떤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어느덧 가을에도 뉘엿뉘엿 저물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인가의 자취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이리저리 길을 헤매고 있을 즈음 마침 어떤 상사람이 앞으로 지나갔다. 백생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산골에 사는 평범한 백성인데 일 보러 나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공이 물었다. 너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산골 한 귀퉁이를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저쪽에 있습니다. 백생이 반가워서 이렇게 말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땅거미도 치고 했으니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느냐? 그 사람이 그러라고 하면서 길을 안내하자 공이 그 뒤를 따라갔다.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요리조리 깊숙이 들어가다가 보니 과연 웬 기와집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말했다. 저 중에서 제일 큰 방이 우리 집 주인 나으리가 사는 곳인데 손님이 오면 아주 후하게 접대한답니다. 골마다 구세주가 있다더니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렸다. 이렇게 생각하며 백생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다. 그러자 어떤 건장한 하인이 대문 밖으로 나와 영접하더니 안에다 연락을 취하고는 맞아들였다. 대청마루에는 화문석이 깔려 있고 화려하게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다. 나이 듬직한 주인이 나와 인사를 한 후 마주 앉는데 그 살가움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만 같았다. 주인은 아래 것들에게 분부를 내려 백생이 데리고 온 하인과 말을 행랑채로 데려가 잘 접대하라고 했다. 그런 뒤 저녁을 내오게 했다. 내온 밥상을 보니 산중인데도 불구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였다. 다 먹고 난 뒤 백생이 물러가 쉬겠다고 했더니 주인이 그러라고 했다. 촛불을 켜든 여종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 깔끔하게 차린 방 안의 이부자리와 휘장이 화려하기 짝이 없었다. 방에는 백생을 접대하라는 명령을 받은 듯 여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물이 일색이었다. 백생은 마음속으로 덜컥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무리 부잣집이라지만 여기가 구중궁궐도 아닌데 손님 접대가 왜 이다지 도에 지나친가?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어차피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떠날 몸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는 접대하는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 뒤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한숨을 토하며 혼잣말했다. 아깝구나 아까워. 이상한 생각이 든 공이 뭘 그렇게 애석해 하느냐고 물었더니 여자가 말할 듯 말 듯하며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공이 다시 캐물었더니 여자가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말했다. 이 집 주인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큰도적 놈입니다. 이곳 산골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꾀어다가 술을 잔뜩 먹인 다음 밤에 골아 떨어지면 죽여버린 뒤 재물을 뺏는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수십 명의 여인들은 양갓집 여자들로 이곳에 붙들려온 여인네들입니다. 문 밖에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자가 있어 함부로 입을 놀릴 수는 없었지만 당신 얼굴을 보니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데가 있더군요. 그래서 하망에 잘못 빠진 게 너무 애석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랍니다. 도둑소굴에 관한 내막을 들은 공은 깜짝 놀랐지만 이렇게 말했다. 나도 힘께나 쓰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저놈들을 모조리 죽인 뒤 너희들을 반드시 구출해 집에 돌아가게 해주마.
간단한 옷차림을 한 그는 옷자락을 찢어서 신고 있던 신발 안에다 단단히 구겨 넣었다. 그런 다음 구불구불한 길가로 살짝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잠시 후 과연 한 놈이 장검을 들고 나타났다. 보초서러우는 놈 같았다. 공은 그놈이 지나치도록 내버려뒀다가 뒤쪽에서 발로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칼로 찔렀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도적은 꽥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또 한 놈 그리고 또 다른 놈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보초들을 모조리 죽인 뒤 대청 쪽으로 몰래 나가서는 어둠 속에서 살펴보았다. 대청 한복판에 있는 교위에 도적의 괴수가 고울 수령의 복장을 하고 앉아 있었고 빙 둘러 있는 도둑의 무리도 제가끔 포교나 포졸의 옷을 입고 있었다. 공은 칼을 휘두르면서 쏜살같이 곧장 쳐들어갔다. 그 기세가 어찌나 빠르던지 손쓸 틈도 주지 않았다. 적의 괴수 또한 창졸지간에 칼을 빼어들긴 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서 순식간에 그의 머리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도적들이 벌떼처럼 에워싸고 쳐들어왔다. 공이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자 그때마다 주위에는 사상자들로 넘쳐났다. 조금 지나자 도적들이 전의를 상실했다. 겨우 살아남은 도적들은 사방으로 도주하였고 마침내 한 놈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붙들려온 부녀자들만 남게 되었다. 붙들려온 여자들을 모두 소집했더니 아까 자기를 모시던 여인도 그 안에 있었다. 공이 시녀였던 여인에게 말했다. 어떠냐? 여인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밝았다. 가서 하인을 찾았더니 뒤로 결박을 당한 채 고방에 쓰러져 있었다. 급히 결박을 풀어준 뒤 응급조치를 해주었더니 하인이 정신을 차렸다. 술을 자꾸 권한 뒤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도적들이 결박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주인을 죽인 뒤 너도 죽이겠다라고 하더군요. 아까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들려서 주인님이 피해를 당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주인님이 그놈들을 죽이고 제 목숨을 구해 줄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공은 도적의 창고에서 재물을 꺼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준 뒤 여러 여인에게 일일이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물은 다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어젯밤에 인연을 만든 시녀가 울면서 공을 따라가겠다고 하자 공이 이렇게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대의 목숨을 구했지만 사실은 그대가 먼저 나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니 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나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니 그대를 취할 수 없다. 물론 그대를 소실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나라에는 법도가 있는 법이다. 양반집 규수란 걸 알면서도 첩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은 모두 불가항력이었으니 전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 한두 해 몸을 조신하게 만든 다음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그녀와 함께 여자의 집으로 간 다음 추수에서 싣고 온 물건들을 모조리 그녀에게 주어버렸다. 그러고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좋은 신랑을 골라 시집가라고 타이르고 타이른 뒤 길을 떠났다. 얼마 후 그는 과거에서 묵과장원으로 뽑혀 관직에 나섰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여러 번 곤수에 임명되었다. 또 벼슬을 사는 동안 여러 번 나라를 백척간도에서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평생을 일관하여 나라를 지키고 구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래도 하인의 입이 의심되었다. 그가 젊었을 때 일대백으로 도적들과 싸워서 수십 명의 여인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여왕에 회자하더니 길거리의 아이들이나 하찮은 불황배까지도 모두 그를 경애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에 관한 얘기를 귓속말로 서로 전하곤 했다. 그렇게 그는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협객 백거추는 죽을 때까지 그가 전설이 된 사실을 모르고 죽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의기는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기계입니다. 충천은 의로운 기계, 기세 따위가 북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추세는 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역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본래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화문석은 꽃의 모양을 놓아 짠 돗자리입니다. 강화도에서 만든 것이 유명합니다. 일색은 뛰어난 미인입니다. 화망은 재앙의 그물입니다. 괴수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교인은 첫째,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모시는 다리가 긴 의자입니다. 둘째, 당상관이 앉던 의자입니다. 당상관은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입니다. 창졸지간은 미처 어찌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순간입니다. 곤수는 조선시대에 평안도와 함경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통틀어 이르던 말입니다. 백척간두는 백자나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항은 여염입니다.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회자는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루는 말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편찬자미상의 리아기책이 모본입니다. 김영준 선생이 역주한 책 리아기책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서울역 사박물관의 그림과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숨 쉴 때 한국기독교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의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 의적 임꺽정과 고석정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딴지일보의 역사찌라시에서 임꺽정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2014년 윤종빈 감독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와 2014년 이석훈 감독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아이스토크, 픽스타, PNZ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